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 두 나라의 국경이 지금 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충돌인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대가 다시 침범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의 공식 성명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교적인 수사? 이런 거 전혀 없죠. 이 노골적인 경고 하나만 봐도 양국 관계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 분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듀랜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세기에 영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버린 국경선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은 단 한 번도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갈등의 상징 같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라인을 따라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인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호스트주, 헬먼드주를 포함해서 무려 6곳의 국경지대에서 그것도 동시에 전투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한두 군데서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라는 걸 의미하죠. 지금 총소리만큼이나 시끄러운 게 바로 이 정보전입니다. 아프간은 우리가 파키스탄 초소 3개를 점령했다 이렇게 발표하고요. 파키스탄은 아니다. 우리가 아프간 초소 여러 개 부수고 폭탄 드론도 3대나 격추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죠. 전쟁의 안개 속에서 여론전까지 아주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불이 붙은 걸까요?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죠. 분쟁의 도화선이 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데요. 모든 일이 딱 72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10월 9일 파키스탄 탈레반, 즉 TTP의 지도자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공습으로 사망합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10일 아프가니스탄이 이건 파키스탄 짓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지목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일 아프간 탈레반이 국경을 넘어서 보복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의 암살이 곧바로 나라 간의 군사충돌로 이어진 거죠. 네, 근데 파키스탄은 왜 굳이 아프가니스탄 수도까지 들어가서 공습을 했을까요? 바로 이 해묵은 불신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아프간 탈레반이 우리를 공격하는 TTP 애들 숨겨주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왔거든요. 이번 공습과 보복 공격은 그 뿌리 깊은 불신이 결국 터져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탈레반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두 탈레반 조직의 복잡한 관계를 좀 알아야 해요. 먼저 파키스탄 탈레반, 우리가 TTP라고 부르는 이 단체는요,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파키스탄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들만의 셰리아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철저히 파키스탄에 맞춰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탈레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보세요. 아프간 탈레반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는 말하자는 정부잖아요. 근데 파키스탄 탈레반, TTP는 파키스탄 입장에선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반군인 거죠. 이름은 비슷해도 한쪽은 나라를 운영하고 다른 한쪽은 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념적 동지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서로에게 골칫덩이가 된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게 그냥 저 먼 나라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지역 분쟁이 왜 전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이 지역을 지나는 무역길이 막히고 투자가 끊길 수 있습니다. 전투가 더 심해지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건 주변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이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가 출렁일 수 있고 이건 뭐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에 영향을 주는 거죠. 경제 문제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지금 실제 전쟁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게다가 이 혼란을 틈타서 테러 조직이 다시 활개치거나 강대국들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더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보세요. 시장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죠.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테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키스탄이랑 협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아프가니스탄이 불안정해지는 건 막아야 하니까 탈레반 정권하고도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한단 말이죠. 동맹과 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한편 이런 혼란 속에서 기회를 엿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1대1로 사업 때문에 파키스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쟁을 중재한다는 명분으로 끼어들어서 자기네 경제적 이익도 챙기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직접 싸우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불타는 국경의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쓰이게 될까요? 이 질문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